병이 발생하려면 작물, 고추겠죠, 우리는. 그리고 환경, 우리는 노지 환경이겠죠. 그리고 토양 환경. 그리고 마지막 병원균. 이 병원균에는 곰팡이병,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원균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복숭아에서는 빗자루병을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즈마, 얘네들도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보다 좀 더 작은 애들, 바이로이드는 있는데 우리 고추에서는 아직 바이로이드에 대한 이런 전염성은 없습니다. 자, 걸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좋아하는데 고추가 너무 힘이 없고 막 연약해요. 양분도 잘 흡수도 못했고. 근데 병원균은 떠다녀. 토양은 연작을 해서 막 월동도 했고 막 잠재져 있어요. 그리고 환경은 너무 덥고 이 병원균이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그럼 병은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예요. 하지만 결국은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병은 추운 걸 좋아하는 거지만 대부분 다 고온성 병이 좀 많아요. 솔직히 배추의 무름병, 뭐 세균성 병은 다 고온이잖아요. 더울 때 오지 겨울에 무름병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곰팡이도 고온 다습해야 와요. 물론 저온이어봤자 겨울에 마이너스 7도에 오는 병은 없어요. 곰팡이가 죽어요. 얼어서 호자가. 그러니까 그 저온은 일반적인 온도보다 좀 낮은 저온이라는 거죠. 여기 방제는 우리가 이제 종합적 방제가 있는데 그거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학적 방제가 많다. 물리적 방제는 이제 파밤나방이나 담배나방이 발생할 때 이렇게 잡아서 눌러 죽이거나 이제 그런 거고, 또 소각하는 거. 이 병체가 생겼다. 병 옮긴 거 뽑아갖고 태워버리고. 제일 좋은 게 태워버리는 게 좋긴 하죠. 왜냐하면 이병 되니까 묻어버리면 안 돼요. 병이 걸린 작물체를 묻지는 마세요. 차라리 한쪽에 소각하든지 따로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고 막 그 토양에 너무 토양이 너무 안 좋다고 바사미드 이런 거 뿌리지 마시고 오면 토양 유용한 유해 병원균도 죽지만 유용 미생물도 죽습니다. 사멸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약 칠 때도 요즘은 또 이제 친환경을 많이 하시니까. 예. 근데 그게 바로 경적도 방제예요. 아니면 담수 소독. 우리가 이제 시설하우스에서 저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담수 소독자재가 양쪽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염류가 집적됩니다. 그리고 양쪽 하우스에 물바지를 해놓고 가둬놓고 흘려보내요. 그러면 염류 집재 빠져. 하지만 우리 노지에서는 비바람을 그냥 몰아쳐서 받잖아요. 그냥 작물에 서 있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다 이렇게 바람 다 맞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연작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그 고추가 원하는 것을 계속 연작하게 되면 그 필요한 성분은 빠지게 돼 있고, 물론 우리가 밑거름주고 해도 언젠가는 연작에 의해서 선충 피해, 토양 병원균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요. 수량도 떨어지고요. 우선 곰팡이병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역병, 탄저병, 잘로병. 잘로병은 육묘상에서만 발생하지 후기에 우리 정식하고는 안 발생합니다. 그리고 잘로병은 pH가 낮으면 좀 괜찮은데 너무 높아버리면 또 안 되고요. 시드름병은 곰팡이병이에요. 근데 우리 농업인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시드름병과 풋마른병. 근데 시드름병은 곰팡인데 풋마른병은 정말 저렇게 우리 여기 표 있잖아요. 파란, 이건 파랗지만 식물체가 진짜 바싹 파랗게 마른 것처럼 증세가 있어요. 걔는 세균성 병입니다. 그리고 제피곰팡이는 많이 아시잖아요. 토마토에도 많이 오고, 특히 하우스에. 우리 고추에서는 이제 시설에서 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균해병은 우리 지역에서는 좀 자주 안 와요. 좀 하우스 쪽에서 많이 생기고요. 흰가루도 마찬가지고. 노지에서 간혹 생기는 적은 한 봤는데 거의 이거는 다 이제 하우스용입니다. 멜론도 하우스에 흰가루 많이 생기고, 오이도 흰가루가 많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게 곰팡이는 하여튼 하우스는 다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 흰가루를 잡는 법도 중요해요. 특히 오이나 밭가루는. 사실 고추에서는 뭐 하우스 많이 안 하시지만 이렇게 하우스에서 많이 걸립니다. 여러 증사예요. 뭐 건조해서 썩는 경우,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썩고, 병원부가 이제 균사, 포사. 아까 그 처음 사진 보였잖아요. 검게 따다다다다 포자 터지면서 바람과 이런 거에 의해서 난리야. 특히 역병은 그 균이 꼬리가 있어요. 유주자라고 하는데 꼬리가 있어요. 물이 튀면, 아까 우리가 이랑을 20cm 이상 했으면 튀어도 좀 괜찮은데, 아예 이랑을 너무 얕게 하고 하면 잘 튀면서 걸려요. 그래서 이랑을 좀 높게 해주고 하는 게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늬가 일률적이에요. 아까 탄저병은 동그랗게 이런 윤무늬 있고, 그리고 이런 잿빛곰팡이 이런 거 균사가 딱 보면, 잿빛에 균사가 있으면 잿빛곰팡이병이다. 흰가루는 아시잖아요. 하얀색 가루 뭉치가 있으니까 흰가루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자 형태로 숨어요. 자, 오늘과 지금같이 기상이 따뜻하면 얘네들 월동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은 정말 추워야 돼. 왜요? 그래야 야나들이 월동을 안 해. 해도 많이 춥고 세력이 약해져. 특히 해충도 마찬가지. 왜? 아래에서 다시 부화하네. 지금 따뜻하잖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강의할 때도 2년 전에도 또 하고 했을 때도 이노래에서 했을 때도 추워갖고 파카 입고 했어요. 지금은 너무 따뜻해서 이것만 입어도 더워요. 그러니까 이 자켓만 입어도 그게 뭐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겨울부터 이러면 5, 6, 7월 달에 결국 4, 5, 6, 7월 달에 노지에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하우스는 어차피 환기하고 뭐 요즘 그거 있잖아요. 포그 안개분무 시설. 이제 그거는 또 그것도 접목되는 작물이 한정적이니까 과수에 수는 없잖아요. 그거 뭐 채소에 하잖아요. 그것도 좀 엽채류나 이런 데도 좀 하지. 우리 고추에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다 퍼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나대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를 이제 소개했으니까 세균. 세균 아까 말한 청고병, 풋마른병. 파랗게 바싹 말리니까 청고병 한자로. 그리고 풋마른병. 정말 대치인 것 같아요, 물에. 그리고 무름병. 세균병은 특이사항이 있어요. 문둥문둥해지는 것 같고 악취가 나요. 물론 이제 곰팡이도 있지만 특유의 세균의 악취가 나요. 우리 무좀도 이건 곰팡이에요. 하지만 세균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은 우선 악취가 좀 나고 문드러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전처럼 점점점 파이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러버려요. 왜냐하면 배추도 무름병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물론 이제 식물보호 기사나 산업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물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취득을 했지만 공부를 해보면 병원에 대해서 병원이라고 해요. 병원균. 거기에서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다 나눠져. 아까 말했던 바이로이드 뭐. 근데 주로 곰팡이병이 좀 많이 많아요. 근데 좀 센 거는 세균병. 특히 어느 채소 어디에나 다 던져요. 이 곰팡이하고 세균은 어떤 채소든 과수든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제 특정적인 몇 개가 좀 괴롭히고요. 우리들을. 이제 무늬가 좀 불규칙해요. 이거 세균병은 점이 일류적인 게 그냥 막 산재돼서 막 표기가 됩니다. 무름병도 배추는 밑둥이 막 썩어 있잖아요. 물어 있잖아요. 고추도 이런 데 부분, 이 과실 부분이 막 문들어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식이 돼 있어요. 20cm 이상 한데 고추가 있잖아요. 뜯어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 점검하면 그날의 온도와 토양의 이제 염류가 어떻게 어느 정도 있고 양분이 어떻게 돼 있고 토양 물리성도 한 판단해야 하는데 우선 작물체 한번 뜯어봐요. 그리고 도관부, 그러니까 한번 잘라봐요. 그러면 그 도관, 물이 들어가는 관이거든요. 우리 사람 혈관이잖아요. 걔네들은 물관과 체관이라는데 그런 관이 있어요. 영양분이 통과하는. 그걸 잘라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갖고 거기가 이렇게 상에 있어요. 딱 보면 갈색으로 막 이렇게 막 손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죽어요. 그리고 청고병 같은 경우는 이 물에 담궈 놓으면 흰 유주가 흘러나요. 그건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TSWV는 제가 안 써놨는데 그냥 대표적인 걸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 토마토 반전 유조 반전 바이러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모자이크, 기형, 궤저, 위축, 신초가 이식되고 그 다음에 궤저 막 뒤틀려 죽고 막 상처 막 생기고 그다음에 모자이크, 윤문이나 이런 모든 모양이 생겨요. 정말 아예 바이러스 걸렸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입도 말려요. 그 참원즈 응애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만약에 거의 우리 지역은 없지만 하면 입이 막 이렇게 말려. 인생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보시면 빨리 응애약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리장애 유사한데 식별하기 어떤 때 왜냐하면 입이 파랗잖아요. 노랗게 막 일룩져지지 않게 돼서 감자에 적어도 옛날에 종자 관리사 하면서 이 시감자 포장 가보면 내가 진짜 바이러스 걸렸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유념한 게 있어요. 혹시 고추를 설마 복숭아나 감자나 토마토나 이런 포장 옆에 하우스 옆에 키시진 않죠?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면 복숭아는 오갈병 걸리고 시감자나 우리 감자는 바이러스 걸려갖고 시감자는 특히 종자로서 쓸 수 없고 안 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남원 불행지 갔을 때 어떤 분이 복숭아 농가신데 옆에다 고추를 심으셨어. 그러면 복숭아 혹 진든 물이 복숭아에 바이러스도 옮기지만 고추에도 옮겨. 그러면 결국 그 고추는 완전 서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론 안 하실 건데 혹시라도 복숭아 키시다가 아유 나 고추 해갖고 여름에 따먹어야지 그러다가 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만 활물성 기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감기 걸리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물이 약할 때, 고추가 약할 때 침입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들만 옵니다. 이제 이건 어른만 썼는데 단백질 덩어리가 우리 몸에 고추 몸에 들어가서 자기에 맞는 환경과 그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약재로 못하니까 매개하는 진딧물이든 CMV를 옮기는 진딧물이든 TSWV를 매개하는 총체벌레이든 이런 애들을 다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레를 잡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이병만 낫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계시면 에치 하면 이제 몸이 약할 때 걸려. 근데 사람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멀리 있거나 이병주를 따로 소각을 하든지 제거를 하시고 약재, 전염이 안 되게 하셔야 돼요. 역병입니다. 요즘 역병이 사라졌어요. 거의. PR계통 다 되고. 하지만 옛날에 인월 지역에 한번 있던 분이 있었어요. 안 해가지고 딴 거 한다고. 하고 다 죽었었어요. 한 5년 전에 찍었던 거 제가. 이제 노지는 거의 우리 지역 5월 초순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9월까지 수확하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농교육 할 때 우리 3차 추비 안 해요. 왜요? 무슨 우리 10월달 한 9월까지만 하고 말고 딴 거 하는데 뭐 그 시간 어딨냐고 그러시냐고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안 해도 충분히 켜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갈변이 돼요. 이제 함몰 부위가. 그리고 곰팡이가 왜냐면 역병은 곰팡이잖아요. 친구를 풀려. 친구야 이리 와. 여러 가지 또 섞여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또 흰 긴사가 땡기고요. 근데 조균류 이거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 조균류가 뭐냐면 비가 와요. 조균류는 꼬리가 있어서 움직여요. 빗방울 따라서 흘러가서 친구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 집은 몸이 약한 고추 친구한테 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랑을 좀 넓게 해주시고 역병 장소 품종을 식재해 주시면 거의 걸릴 일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라도 그런 이제 조짐이 어쨌든 균은 떠다니니까 있으니까 토양에도. 근데 연작을 하면 야가 생존에 있겠죠. 날씨도 좋고 하니까 토양을 소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알코올로 토양을 소독하고 물 담수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유용한 미생물도 다 죽으니까 화학적으로 바사미드 뿌려서 좀 그렇고 방제는 경도좀 방제예요. 이제 접목제 요즘 하니까 그러니까 그 PR계통 많이 식재하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성이 있는 작물을 정식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보급됐고 그리고 멀칭하시고 그리고 이랑을 좀 이렇게 하시고 네 나중에라도 그리고 화학적 방제 이거 다 약을 치시니까 이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셔요. 이제 정말 비가 많이 와갖고 역병이 터져갖고 이렇게 완전히 꼬사가 된 부분인가 이것도 참 옛날에 가서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역병이 와갖고 좀 육묘상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게 났는데 역병균이 있었어요. 이 토양에 현미경으로 봤는데 있더라고요. 하고 다 이렇게 걸린 포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고온 피해가 아니니까 빨리 보식을 하든지 빨리 하셔야 돼. 아직 생기 전이니까요. 네. 그리고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이제 고온 다습인데 원래 곰팡이가 좀 따뜻한 걸 좋아해요. 고온을. 그래갖고 이 윤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검게 썩어가요. 윤문이 돌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를 많이 주면 작물체가 우리가 이 튼튼하려면 칼슘제 드시죠. 얘네도 똑같아요. 얘네도 이 과피가 이 표피 칼슘에 의해서 단단해져요. 그게 세포질인데 그래서 그것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 근데 질소를 많이 넣으면 또 칼슘 흡수가 더뎌지면서 질소가 많아지면 늘어나. 그리고 잘 크고 그러면 흐물흐물해지니까 병균이 오케이 하고 들어와. 그러면서 자기 에너지로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때문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너무 질소질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발생률은 이제 근데 대부분 고추에서 저도 친환경 고추 포장 많이 가고 있지만 친환경 하셔도 탄저병을 좀 많이 폭탄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아파요. 정말 탄저병만 맞는 정말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거의 농약 많이 안 쓰십니다. 진짜. 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농약 쓰시지만요. 이제 증상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실에도 나오고 반점 나오고 이렇게 표피 다 안 좋게 하니까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보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탄저병 중요한 게 저항성 품종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비 오기 전에 앱을 줬으면 사전 약좀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빨리 걸린 건 버려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에서 40cm 이 폭이 사이를 해놨는데 너무 밀착하면 옮겨져 버려요.
특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좀 그 정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도 잘 해주시고, 측지를 좀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놓으시면 그냥 이상 날아가서 그냥 퍼져버려요. 꼭 사전 방제, 그 다음에 걸렸을 때 본방제, 사후 방제를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야는 솔직히 저는 탄저병은 화학적 방제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우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잘록병은 이제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 잘록자로서 죽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육묘상에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신 대로 환기 좀 해주시고 그래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정식만 하고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흰가루예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얀 솜같이. 근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게 없어지고 점점점점점 막 노랗게 보여요. 응애처럼 헷갈려. 그렇지만 딱 잘 보셔야 돼요. 솔직히 흰가루는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노지에서는 거의 안 생깁니다. 아까 시설하우스에는 걸리니까. 특히 시설 바깥 채소에 많이 멜론이든 오이든 밭가루에도 걸리고 토마토에도 제빛곰팡이 흰가루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설 재배에서 흰가루가 온다고 아시면 돼요. 풋마른병 아까 말씀드린 그 파랗게 익어서 고사돼요. 근데 잘라보면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관이 있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데 학계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 바로 나오기는 한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루 지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물을 준 다음에 포장에 갔어요. 이 뭐 문제가 있다고. 걔를 뽑아갖고 이게 자른 다음에 놓으면 이미 얘는 물을 머금어서 갔잖아요. 돌고 있는 상태니까 좀 더디죠. 하지만 건조된 거나 이런 거는 좀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차에 대해서 또 안 나오니까 그냥 좀 기다렸는데 아유 안 나오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저희가 교육받을 때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증세를 보면 대강 파악이 옵니다. 이게 풋마름증인지 아니면 곰팡이 같은 병에 의한 시드름병인지. 우리 풋마름병은 세균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잘라보면 이렇게 손상이 돼 있어요. 우리 관이요. 특히 장마 후에 상승하면 얘 세균들은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하면 무름병이든 얘네들은 다 올라와서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MV TSW를 제가 써놨어요. 이게 이제 총체벌레랑 진딧물과 총체벌레에 의해서 항상 이제 육묘상에 걸리진 않겠지만 만약이라도 이제 생유 이제 정식에서 이제 할 때 육묘상에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육묘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정식 후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5월 달부터 많더라고, 우리 지역은, 남원 지역. 그러니까 그때 되면 좀 진딧물이든 총체벌레 약제를 좀 주기적으로 약제를 한 가지만 쓰지 말고 교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은 약제만 쓰면 내성이 오니까 안 됩니다. 이제 복숭아 옥 진딧물, 복숭아나 고추 이런 여러 가지 작물한테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진딧물이고, 이제 이건 다른 이제 진딧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CMV라고 해요, 우리는. 근데 이제 거의 보면 오이 겉에 껍데기 같이 이파리가 막 색깔이 변해요. 여기 보면 새순이 고사되고 이런 병반이 생깁니다. 그리고 궤제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모자이크 증세. 진짜 이렇게 보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잖아요. 철이나 뭐 마그네슘 약간 뭐 누렇네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문 키트가 있어요. CMV 바이러스 키트로 활용하시면 이게 선이 나옵니다. 혹시 이것도 구입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부담이 되니까 기술센터 얘기하면 우리 전문가들은 눈에 보면 다 아는데, 이제 현장에서 정말 농업인분들이 바이러스 아닌 것 같아. 뭘 이걸 걸린 거를 왜 다 뽑으라 그래. 그러지 마 하면 저희들이 이걸 제시해서 이렇게 해주면 2줄이 나오면 병에 걸린 거고, 1줄만 있으면 안 걸린 거예요. 나중에는 혹시 참고하셔요. 환경은 제일 중요한 건 진드물에 의해서 우선 CM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걸린다. 그리고 육묘 때 항상 조심해야 하고, 육묘상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정식 후에도 4월, 5월부터 이제 급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잘 주기적으로 약제 방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보시면 토마토 유조반전 바이러스 TSWV를 하는 요즘 칼라병이라고도 해요. 정말 야가 이렇게 총체벌레가 꽃에 숨어 있어요. 야 보고 싶으면 A4용지 딱 대시고 꽃을 쳐요. 툭 치면 뚝 떨어져요.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해 A4 놓고 꼭다리 뚝뚝에 뚝 쳐줘요. 그럼 떨어져 나오니까 보일 수 있습니다. 총체벌레는 총체벌레 전용 약제를 쓰셔야 하고, 야는 많은 것에 이렇게 토마토에도 TSWV 칼라병이 생기고 우리 고추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가지과 채소한테는 참 극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해서 칼라병이라고 해요. 이렇게 윤문이 생기고 이러합니다.
항상 바이러스는 새순, 이 순머지랑 이 고사를 시키고 기형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버려. 자기 친구들, 형제들 만드니까 울긋불긋하고 물러지면서 야가 상하고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껴서 이제 복합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TSWV라는 우리 전문 키트가 있어요. 이제 요즘은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서 쓰는 분도 계신데 두 줄이 항상 나오면 돼요. 이건 이렇게 입이 있는데 이거를 갈아야 돼요. 갈면 여기에 금 입자가 정말 나노 기술로 돼서 아주 정말 작게 있어요. 이걸 모으면 금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줄이 나오면 걸린 거예요. 한 줄은 안 걸렸어요. 여기 보면 CMV라고 되어 있는데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는 여기 이 고추는 감염된 게 아니고 TSWV에 걸렸다고 두 줄이 나왔으니까 판별하시면 돼요. 이제 다 똑같아요. 여기 뭐 주저리줄 썼는데 뭐 잡초는 당연히 제초에 하셔야죠. 왜? 혹시라도 이렇게 아까도 진드기 때문에 했지만 진드기는 잡초에 있어요. 고추 포장 주변에 잡초를 제거 안 하면 총체벌레는 진딧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 숨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진딧물을 잡는다고 콜레마니 진딧벌을 쓰시진 않잖아요. 딸기 농가는 콜레마니 진딧벌을 보리, 뱅거플랜트 해갖고 거기다 놓고 해요. 생물학적 방제로. 그러면 진딧물이 거기에 이 콜레마니 진딧벌이 알을 낳아서 진딧물을 죽이고 걔네들이 이렇게 확산해서 그 죽이는 기작인데 우리 고추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보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총체벌레나 진딧물이 있다고 해서 얘가 바이러스 있는 게 아니라 이병이 되는 애가 흡집, 그러니까 양분을 빨아먹고 했을 때 거기서 있는 바이러스가 옮기면 걸리는 거니까 진딧물이든 지금 여기 TSWV는 총체벌레에 의한 거니까 보이면 의심해야 돼요. 내가 바이러스 이병이 있을 수 있겠구나. 빨리 이제 약을 쓰셔야 돼요. 미루시면 전체로 퍼지십니다. 이제 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총체벌레나 이제 CMV 같이 이런 진딧물에 의해서 걸린 하여튼 매개충에서 옮긴 애들은 걔네들이 다 흡집을 하면서 퍼뜨리니까 미리 증세가 있기 전에 잘 보이면 즉시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담배 나방이에요. 이제 얘네들은 한 2번 정도 발생하는데 제일 심각할 때 이때 8, 9월 때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구멍이 뚫리면 담배 나방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죽이셔야 돼. 안 되면 이 약 안에 들어가는데 안에 이렇게 잘라서 넣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빨리 약제를 하시고 그 전에 그러니까 장마가 지나고 7월달 그 이후부터 좀 나방류 약제를 좀 써주셔야 돼요. 이미 구멍 뚫고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다 뻗어 나와서 이 고추가 이상해. 그 구멍이 뚫려 있고 얘가 먹어가니까 거기에 막 세균과 곰팡이가 들어가 막 물러지면서 죽어가요. 그러면 이제 열어보면 얘네들이 있어요. 복합작용이 이제 오니까 상처에 이제 병용이 오지만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이 과피를 했기 때문에 꼭 약제를 꼭 그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파왕나방은 우리 지역에 좀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포항에 2년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석회질 토양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거세미 나방이 우리 뿌리 그 지경부를 끊어놨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발견은 안 됐어요. 하지만 파왕나방은 모든 거를 많이 또 먹고 하니까 항상 근데 거의 우리 지역은 없으니까 진딧물하고 총체벌레 그리고 탄저병, 역병은 뭐 이제 저항성 하시니까 세균병 이런 것들 좀 잘 약제 치시면 됩니다. 응애는 여름에 와요. 노지든 시설이든 보시면 이렇게 웁니다. 근데 조금 헷갈려. 어떤 때는 싱가루가 좀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싱가루가 또 판별이 돼요. 그러니까 응애가 오면 딸기에서도 좀 마시면 응애가 지금 피해 오잖아요. 막 이제 1, 2월, 2월 때부터 막 올 거예요. 얘네들도 고온을 좋아해. 하우스는 또 고온 난방하니까. 근데 노지는 더 좋죠. 그때는 엄청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보이면 빨리 약제를 쓰셔야 돼요. 약제는 탄저병 때문에 비우기 전이 아니라 탄저병은 비우기 전에도 하지만 우리가 전착제를 뿌리고 하면 잘 붙지만 그럴 거 없이 이제 약을 미리 오기 전과 하면 되고 그리고 약은 항상 바꾸면서 하세요. 이 약이 좋아요 사장님 몽땅 샀어요. 한 10만 원치 사서 그러지 마세요. 바꿔서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10만 원 샀으면 또 사야 하잖아요. 안 되니까 좀 나눠서 하시고 이거는 같은 거를 쓰면 이제 안 된다. 4회까지 쓰면은 이제 아예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적용되지 않는 약제는 쓰지 않되 우리가 허용되는 PLS에 적용되는 약제는 교우로 쓰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